오늘은 하도 이제 온라인 강의에 대한 그 질문들도 많으시고 또 저희 학원 SAT 수업이나 혹은 SAT2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 수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원의 키워드는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는 가장 중요한 건 학생과 학부모님과 그리고 저 또 선생님, 그 이 한 학생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실 선생님이랑 수업들도 그렇지만 이제 뭐 저희 학원에 있는 저나 혹은 그 저희 뭐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이제 TA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러 사람들이 이 친구에 대해서 또 본인 자체도 본인이 어디를 틀리고 있고 어디를 맞추고 있고, 왜냐하면 학생이 10명이 있어도 10명 다 똑같은 걸 틀리는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은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마다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수업 시간대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것들은 배우지만 그 이후에 수업 시간이 끝난 이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가 좀 달라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얘기를 나눠보자 하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넣어주는 수업들을 하는 것들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그 어떤 문제 유형에 대한 스트레지를 넣어주는 것들은 당연히 존재해야겠지만 학생들마다 잘하는 게 있을 것이고 못하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마다 이제 우리 학생이 공부할 때 혹은 내가 어디를 못하고 어디를 잘하는지는 내가 알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SAT 경험이 없는 친구들 혹은 SAT2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이걸 바로바로 알고 진행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매번 선생님 붙들어 놓고 선생님 저 뭐가 부족해요? 제가 어디가 부족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이 끝나면 매일매일 테스트 보는 게 있으니까 매일매일 테스트 보는 게 끝나면 학생에게 직접 리포트 카드를 제공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리포트 카드를 제공하고 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온라인상에도 올려놓으면서 이제 어머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저희 그리고 같은 선생님들까지 다 이 친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어디가 부족하고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며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발견해내고 그거에 대한 집중도를 가게끔 가는 겁니다. 지금 한 샘플 한번 봐볼게요. 이름은 뺐지만 보면 SAT 이제 리포트 카드를 볼게요. 보면 리딩이고 라이팅이잖아요. 보면 틀린 개수가 리딩은 36개 맞추고 16개를 틀렸어요. 그쵸? 점수는 310점이지만 라이팅은 33개를 맞추고 10개를 틀렸죠. 그래서 점수는 310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 더해서 점수는 320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보면 리딩부터 먼저 볼게요. 리딩부터 먼저 보면 지금 패시지 타입별로 봤을 때 이 친구는 50%, 72%, 80%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히스토리 패시지가 이 친구는 50%로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히스토리 패시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정도의 친구죠. 그쵸? 그리고 히스토리 패시지를 좀 약해하는 친구, 그러니까 패시지 타입별로 있어서의 이 친구는 조금 프리퍼런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친구는 히스토리를 못하지만 대신에 이런 리터러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하는 편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우린 잘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못하는 부분에 조금 더 맞춰서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친구가 조금 더 이제 패시지 타입별로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문제 유형별로 파악을 해야겠죠. 그렇죠? 문제 유형별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이제 퍼센타일이 제일 낮게 나오는 이런 인퍼런스 문제가 좀 약하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하다라는 것들을 같이 보고 그리고 학생한테 이해를 시키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약하니까 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공부를 시키게 돼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해가 안 되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인정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집중도가 들어가는 것이죠. 라이팅 마찬가지예요. 10개를 틀리고 있는 친구지만 10개를 틀리고 있는 친구가 어떤 걸 틀리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요. 라이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크게는 이제 그래머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딩 컴프레hension에 대한 문제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정말로 문제 유형에서 봤을 때 그래머적인 것들을 틀리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리딩 컴프레hension적인 것에서 틀리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이 틀리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들어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 주냐면, 리딩 같은 경우 아까 이 친구 봤겠지만 히스토리 패스지가 약하니까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10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히스토리 패스지만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너는 히스토리 패세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 그래서 히스토리 패세지를 조금 더 일부러 더 읽히고 그거에 대해 딸려 나오는 문제들을 시켜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이게 조금 패세지별로에 있어서 어떤 호불호가 조금 덜해지면 이제 문제 유형별로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도 보셨지만 여기서 보면 인퍼런스 문제 같은 게 좀 집중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인퍼런스 문제 같은 경우가 91쪽부터 130페이지까지가 계속 똑같이 인퍼런스 문제만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은행으로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리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라이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이 친구가 했던 것 중에서 보면 그래요. 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들이 50%라서 물론 두 문제 나와서 한 문제 맞췄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오는 거 보면 딕션 같은 경우 세 문제 맞추고 두 문제 틀렸어요. 다섯 문제 맞추고 두 문제 틀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게 제일 많이 틀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서는 딕션 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계속 똑같은 딕션 문제의 유형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제 문제 유형만 똑같은 것이지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공부하는 방식들을 아이들이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제가 공부하는 방식대로 아이들을 조금 더 공부를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이해하기 쉬운 건 제가 설명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어렸을 때 했던 투부정사 백선, 동명사 백선 이런 것들을 이제 SAT에다가 접목을 시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데, 예전에 우리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는 우리들이 조금 더 찾아서 했던 경우라면 이 친구들은 이게 수능 시험이다 보니까 미국 수능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바로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발견을 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리딩은 리딩대로, 라이팅은 라이팅대로 이렇게 이 학생들한테 넣어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면 수학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학도 보면 계산기를 못 쓰는 섹션에서 14문제를 맞추고 6문제를 틀렸대요. 그쵸? 그리고 계산기 쓰는 섹션에서는 24문제를 맞추고 그리고 14문제를 틀렸대요.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총 20문제를 틀려서 600점이 된 거죠. 8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수학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집중적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계산기 안 쓰는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계산기 쓰는 것들인데, 이렇게 보면 조금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요게 여기 있는 거고 요게 여기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보면 여기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SAT1에 있는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기 못 쓰는 섹션과 계산기 쓰는 섹션의 문제 유형이 같아요. 그렇죠? 문제 유형이 같은데, 그렇다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나 이거 실수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저한테도 선생님 그거 실수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계산기 안 쓰는 섹션과 계산기 쓰는 섹션에서 동일한 문제 유형에서 틀리고 있다면 이 친구는 그게 실수가 아니라 도리어 실력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혹은 그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보시면 여기서도 이 친구 리니어 펑션 같은 경우, 리니어 이퀘이션이나 펑션 같은 경우가 4문제 중에 1문제를 틀렸고, 여기서도 리니어 이퀘이션이나 펑션 문제가 4문제 중에 1문제를 틀렸어요. 물론 이런 문제 같은 경우 틀렸기 때문에 꼭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한 문제 한 문제가 SAT 원매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문제 유형을 묶어가지고 문제를 풀리면 좋긴 한데요.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컴플렉스 넘버 같은 경우,
계산기 쓰는 세션에 있어서 5문제가 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서 있는 계산기 안 쓰는 세션에 있어서는 하나 틀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문제 유형별로에 대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계산기 쓰는 세션에 있어서의 요 컴플렉스 넘버가 조금 약하거나 좀 연습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 유형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 넘어가면 계산기 안 쓰는 섹션, 계산기 쓰는 섹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어때요? 계산기 안 쓰는 섹션 같은 경우는 요런, 그렇죠? 여기서 보면 simplification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simplification 5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이 simplification 같은 경우가 계속 문제 유형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산기 쓰는 유형에서는 컴플렉스 넘버였잖아요. 그쵸? 이 컴플렉스 넘버 같은 경우가 46페이지,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고 문제를 풀립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런 워크북들, 그리고 리딩 워크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볼륨 1부터 볼륨 6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모자라서 학생들이 못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학생들을 관리를 시켜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전부 다 남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코딩을 짜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시든 오프라인 수업을 하시든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 보고 진행하는 것처럼 할 때는 이제 온라인 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제가 지금 강의실 안에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한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서 인터랙션이 있으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 혹은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이게 똑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이런 테스트북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풀려요. 그쵸? 그래서 온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프라인으로 테스트북 풀리는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단 저희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들을 같이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둘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오프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대로,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다른 학원들 걸 보시면서 저희들한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SAT, 그러니까 레베라 온라인 수업도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오프라인 수업하는 아이들 것들을 같이 보는 개념인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온라인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요,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수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온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은 뭐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생님들이 하신다는데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스케줄링을 다 변동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좀 궁금증을 좀 풀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드리는데,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이런 테스트북을 직접 와서 풀리고요, 온라인 수업할 때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님이나 학생이 프린트를 하셔서, 혹은 온라인상으로 보시려면 온라인상으로 그냥 이런, 요즘에는 아이패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여기 오프라인에 오는 친구들은 이렇게 버블 시트에서 A, B, C 이렇게 체크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만, 온라인을 하시는 친구들은 본인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셔서 거기에다가 테스트를 입력을 하면 돼요. 1번에 A, 2번에 B, 3번에 C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이게 전부 다 입력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서미션 단추 있는데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본인 테스트에 대한 성적이 이렇게 바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어떤 과목이었고, 어떤 과목, 언제 시험을 본 거, 언제 서밋을 했고, 오밋은 몇 개고, 틀린 게 몇 개고, 맞은 게 몇 개입니다 나오고요. 점수가 몇 점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풀렸던 1번 문제 유형, 2번의 문제 유형, 3번의 문제 유형들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될 거고요. 틀린 것들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답안지는 B고, 정답은 B고, 틀린 것들은 D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은 이 친구가 틀린 게 뭔지를 보시면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성적들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거든요. 이런 성적표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 아까 여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성적표를 직접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더더욱 좋은 것들은 뭐냐면 온라인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시면 저희 학생께 나오는데 이거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아이디 패스워드를 드립니다. 그 학생 거 말고요. 어머님 아버님 걸 따로 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뭐 비용적인 것들 뭐 저희 학원에 비용 내신 것들이나 혹은 이제 그 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비용을 내셨는지도 나오시고 두 번째는 이 친구 저희 학생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학생에 대한 것들을 보실 때는 뭐냐면 우리 학생이 예를 들면 10번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10번 수업을 들었는데 5번 수업에 대한 평균값을 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친구가 10번 수업을 들으면서 좋아지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안 좋아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에 대한 평균값을 봐야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어느 날은 컨디션이 안 좋고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느 날 시험은 쉬울 수도 있고 어느 날 시험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려면 이 친구의 평균값이 나오는 것들을 봐야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언제 평균가예요? 10번이면 앞에요? 뒤에요? 최근 것들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달력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에서 뭐 1일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31일까지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클릭하시면 평균값이 나와서 이 평균 거에 대한 이 친구의 리포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저도 상담을 할 때 학생들 상담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담해요. 이 친구 보세요. 보시면 히스토리 패스지가 27%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 나머지 같은 경우도 봤더니 이렇게 57%, 56%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한데 이 친구는 우선적으로 패스지 타입별로 먼저 봐야 되는 친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도를 좀 갔으면 좋겠다. 리터러처는 좀 덜하고 히스토리나 혹은 사이언스 패스지나 이런 소셜 패스지에 조금 더 집중도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어머님들도 보시면서 저희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혹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훨씬 더 저랑 같이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유형별 관리 시간이 있습니다. SAT 유형별 관리 시간 같은 경우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희 TA들이 붙어 있으면서 요렇게 너 요거 부족하니까 요걸 해보자, 요거 부족하니까 요걸 해보고 이것들 풀렸는데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옆에 붙어서 이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오답 노트 만들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학생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보시는 페이지인데요. 선생님이나 저가 보는 페이지인데 보시면 이 레벨 2반의 리딩 클래스 것을 보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은 언제 이 친구들이 조인했고 그러니까 서밋을 언제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친구의 이 점수가 좋아지고 있는지 혹은 안 좋아지고 있는지 이게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는 건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보기 위함인데 이 친구는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이렇게. 이 친구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고 근데 이제 이 뒤에가 많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 이렇게는 올라가는 친구들이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저희들이 보는 것들이에요. 이건 학생 거는 학생이 직접 들어가면 본인들 걸 이렇게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상관없는데 저희는 많은 학생들 것들이 혹시라도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건지를 확인을 빨리 했으면 좋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 친구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레벨 2반 리딩 선생님이 요 수업을 하실 때 보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몇 개를 맞았고 몇 개를 틀렸고 몇 개를 오밋했거든요. 그래서 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학생이 제일 못하는 친구이긴 하죠. 그쵸? 그러면 그 학생들 것들을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기는 해요. 어떤 것들을 못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우선 수업할 때는 수업이 다 같이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 보시면 여기서 뭐 70%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무슨 답을 써서 틀렸고, 어떤 학생이 무슨 답을 써서 틀렸고, 어떤 학생들이 무슨 답을 써서 맞았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맞았겠지만 이 친구는 틀렸으니까 좀 제대로 이 친구들한테는 직접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쵸? 저희 선생님은 그 친구들 이름은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수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워크북 같은 건데요. 워크북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워크북이잖아요. 이제 문제 유형별로 묶어져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매일매일 하는 것들을 거기 저희 친구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남겨요. 1번에 A, 2번에 B 이런 식으로 남겨요. 그래서 이 친구의 퍼포먼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5월 뭐 15일이다, 5월 뭐 16일이다 이러면 5월 15일 날 뭐 워크북을 한 것들은 어떤 것들을 했고 그게 몇 문제, 뭐 50문제 중에 40문제를 맞추고 10문제 틀렸다라든가, 그리고 오늘은 뭐 16일이니까 뭐 예를 들면 워크북을 오늘은 리딩 워크북을 했는데 뭐 패세지 타입 워크북 중에서 히스토리 패세지 워크북 타입을 했는데 그게 뭐 60문제 중에서 30문제밖에 못 맞췄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퍼포먼스가 계속 좋아지는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좋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 안 좋아지고 있다면 저희가 그거를 캐치를 같이 해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한 집중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면 저희가 도리어 어머님들께 어머님 이 친구는 죄송하지만 선생님이랑 개인적으로 수업을 좀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온라인상에서 하시는 것들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판단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름방학 때는 내내 이것만 보고 앉아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 상담을 매번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사실 인터랙션이 있는 상담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학생들이랑 이렇게 왜 화면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공유해가면서도 이 친구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같이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SAT2도 가능하고요, 수학도 가능하고 캠, 바이오, 피직스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 히스토리나 월드 히스토리도 이렇게 지금 다 넣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테스트 프랩을 할 때 있어서의 똑같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골라내고 못하는 부분은 골라내고 잘하는 부분 골라내서 못하는 부분은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프라인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쳐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 문제에서는 요 친구가 A를 썼고 B를 썼고 C를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친구는 너는 A를 썼고 너는 B를 썼고 나는 C를 썼어.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블라블라블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차이점은 사실상, 물론 제가 온라인 수업들 스케줄 보시면 온라인 수업은 제가 일부러 더 짧게 해놨어요. 그쵸?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짧다는 얘기 뭐냐면 오프라인으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와 있는 시간들도 있으니까 이제 수업을 스트레이트로 뭐 4시간 달리고 나서 점심 먹이고 다시 공부시키고 해도 되는데,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화면만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2시간 정도 시험을 보고 그리고 2시간 정도 수업하고 1시간 점심시간 쉬었다가 다시 2시간 수업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워크북 같은 경우는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워크북 같은 경우에 대한 이제 그 답안지를 넣어놓고 선생님 저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 워크북 채점해서 이 친구한테 직접 너는 뭐 그 모르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가지면서 TA들이 붙여가지고 알려주는 것들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저희들 수업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또 SAT2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SAT2도 사실상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서 우선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선 보여드리고요.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잘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뭐 더 궁금한 사항,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이제 올려드리고요. 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